어둠이 짙게 깔린 텍사스 공군기지.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 랜서가 출격합니다. 홍해상의 미 구축함에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국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한 미국. 이에 대해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은 분노를 시험하지 말라며 도리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홍해 상선 공격으로 물류 대란을 일으킨 예멘 후티 반군. 중동 확전의 우려를 키우는 이들 세력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뒤에는 미국의 최대 패권 경쟁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40년 넘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양국의 싸움을 넘어 거대 세력 간의 패권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지난 2018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This will make America much safer. Thank you.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2019년에 시작한 합동 해군 훈련 이후 군사적으로 밀착했고 지난해 8월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경제 협력체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세 나라의 밀월 관계는 우크라이나전과 가자지구 전쟁을 거치며 더 돈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와는 드론과 전투기를 주고받았고 상선 공격이 이어지는 홍해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란의 대리전선을 유지하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란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거점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 편에선 다수의 나라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Our adversaries are mo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Berlin Wall, a distant memory. Today our adversaries are busy rebuilding their barriers. Old enemies are reanimated. New foes are taking shape. Battle lines are being redrawn. 세 나라의 관계 강화는 미국의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당장 미국은 미군 사망 사건의 실질적 뒷배로 지목된 이란을 섣불리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와 125개 이상의 정밀 무기를 동원한 최근의 보복 공격의 대상은 이란이 아닌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였습니다. 물론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친이란 무장 세력의 저항을 넘어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 서방 간의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미국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160번 넘는 공격에도 이란을 향한 경고만 있었을 뿐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IS 격투작전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한 B-1 랜서는 출격 자체만으로 상대를 위협합니다. 미군이 B-1 랜서의 출격 여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역시 상대국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이번 보복작전에 B-1 랜서를 띄우고 공개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단순히 이란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등 이란 지원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Желание хоть как-то подправить провальный имидж действующе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свете набирающей обороты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세운 공화당의 공세를 피하고 유약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긴 했지만 안정화 모색이라는 기존의 중동 정책을 뿌리채 흔들 이란과의 정면 충돌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 이란을 앞세운 중국과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전 상황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의회에 가로막힌 상황. 지난해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나치다고 답한 상황에서 의회 설득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자처해온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할 미국 앞에 놓인 상황은 중동에서나 유럽에서나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